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30대 남자 혼인율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혼인율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뭐 해외 여성들과 이제 국제 결혼하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올릴 수 있겠는데,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건 해외 결혼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전체 결혼 중에서 해외 결혼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거 한국 여자들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해외여행이란다. 해외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해외 결혼을 이제 준비하려는 남자분들 좀 계시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런 국제 결혼 같은 경우에 사실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여자분들은 사실 찾기가 힘들어요. 그 국제 결혼 사례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한국 남자와 외국 여성. 대부분 국제 결혼 사례는 이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성의 사례. 반면에 이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사례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 이 차는 굉장히 좀 상대가 안 될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성과의 결혼. 이게 좀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혼인율을 올리기는 힘듭니다. 뭐 혼인을 포기하고 저신남을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혼인이 낮아진 이유는 사실 남자분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마음이 변했어요. 왜 결혼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고생하면서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왜 결혼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이 부분, 혼인율이 낮아지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자분들이 기여한 게 좀 큽니다. 여자분들이 기여한 게. 왜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결혼 잣대를 들이미다 보니까 왜 남들이 저렇게 저걸 맞춰주면서 결혼을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있고 막상 결혼 시장에 가보면 자기는 해놓은 게 없는데 자기는 뭔가 가진 게 얼마 안 되고 직업적으로 탄탄하지도 않고 취직하려고 결혼하려고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막상 남자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자기 나이는 이미 결혼 정년기 훅 지나가 버렸는데 메타인지 못하는 어떤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꼭 저런 사람들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내가 모아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식남 비중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게 혼인율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20대 남자분들, 젊은 남자분들도 연애를 안 하고 살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남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좀 심각한 게 뭐냐면 뭐 30대, 40대가 그렇다 치더라도 10대, 20대들의 어떤 결혼과 연애의 마인드가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뭐 10대 친구들도 난 국제결혼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뭐 반의 3분의 1은 난 저신랑 가겠다. 연애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편하게 살겠다. 돈 벌어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졌대요. 학교 교실에서 그렇게 얘기한대. 그거 보고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지금 30대 분들은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단계지만 지금 10대들은 아직 가능성도 있고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런 마음 먹고 있대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는 혼인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 틀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하게 됐을 때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앞으로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40 넘어서 어떻게 살지, 50 넘어서 어떻게 살지. 직업적인 대비, 재정적인 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앞으로 힘들 겁니다. 나라에서도 이게 지원을 해주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힘들기 때문에 경기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지게 되면 나라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겁니다. 설령 지원을 받는다라도 그걸로 생활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 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옛말에 김병의 효자현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환자가 있으면 최선의 방책으로 요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부가 맞벌이도 해야 돼서 돈 벌어야 하고 하는데 자녀 양육도 해야 되지. 언제 치유가 될지 모를 환자를 집에서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 관가하는 게 있는데요. 정말 관가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설령 결혼을 해도 결혼 나이가 늦다는 겁니다. 결혼 나이가 늦다는 거예요. 네. 초혼 나이가 너무 늦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초혼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 대한민국 초혼 연령이 남자가 33.4세, 여자가 32.2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높아요. 더 높습니다. 사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여자분의 어떤 그런 결혼 나이가 늦다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썰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 결혼 이제 늦은 나이 결혼을 해서 출산하게 되면 이 기형아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건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형아라고 하면 뭐 그런 장애아거나 이제 미숙아나 어떤 큰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결혼하신 분들한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 중에 지금 집안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 방송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녀가 자폐가 있어가지고 경제적 어려운 분의 사연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집안에 이제 특히 뭐 자녀 같은 경우에 환자가 있으면 뭐 장애나 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맞벌이를 못 해요. 보통 어머니가 맞벌이 안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애를 양육하게 돼. 그 외벌이가 됩니다. 대부분 이게 보면 집안에 이게 환자가 생기면 외벌이 패턴을 가더라고요. 남자 혼자서 이거 이제 병원비랑 생활비랑 다 내야 돼. 뭐 대출 받은 거 다 내야 돼요. 그럼 돈이 꽤나 많이 나가겠죠. 왜냐하면 제 방송이 그때 자폐 자녀 이제 양육하시는 분 그분이 자폐 치료하고 이제 그 보내는데 달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애들보다 돈 더 많이 들죠. 그리고 이런 자폐라는 거 장애 같은 거는 평생 갑니다. 평생. 나이 먹어서 완치가 되고 좀 조절이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우를 키우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경제적으로 안 좋고 사회적인 시선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난 그런 분들이 뭐 나라에서 뭔가 지원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건 찬성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좀 장애나 어떤 불치병을 가진 그런 자녀를 키우는 가족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이 잘 안 돼요.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지원을 받아도 이게 뭐 치료비나 병원비 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그 자료를 보면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형아 출산율이. 출산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지만 이 출산했을 때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게 소로한테 좋잖아요. 근데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결혼하고 하면 서로한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애가 크면 괜찮아지겠지, 건강해지겠지가 아니라 쭉 가는 거니까. 거기다 누가 돌볼 사람 필요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또 엄마니까 애를 돌보겠다고 하면 외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연자분도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라 좀 많이 버는 편인데 그 병원비나 이제 약값이나 그리고 이제 돌보는데 그 학원 그런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아파트 대출금 이런 거 다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분이 달에 500만 원인가 세후 500만 원인가 버는 것 같았는데 모자릅니다. 거기다 뭐 아파트 대출금까지 있으면 정말
많이 모자르겠죠. 지금 요즘 같은 시국에 뭐 아파트 금리도 장난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결혼할 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자분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얘기라는 거 압니다. 아는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걸 안다면 제가 봤을 때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을 꺼릴 겁니다. 점점. 여자분들 메타인지 해야 돼. 물론 건강하게 출산하면 좋겠지만 이 어떤 그 출산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쇼크 먹을까봐. 근데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은 얘기 아닙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언론이 정말 어둡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형한 출산율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아야 돼. 이건 뭐 별개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요. 이것도 골치 아파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암 걸리거나 뭐 이렇게 부치병 걸리면 이것도 골치 아파. 특히 집안 가장이 쓰러지거나 뭐 부치병 걸려버리면 집안이 그냥 곤두박살 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보통 결혼하신 분들 이제 보면 집안 가장분들이 무리하다가 한 50대에 큰 병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난 지금 가장들이 불쌍한 게 그런 거 봐. 잠도 막 쪼개가면서 일하면서 저러면 분명히 몸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큰 병 치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 옛날이랑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병 얻어버리면 가족들한테 원망 들을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너무 싫다니까요. 사실 여자분들이 이거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게 들어야 돼. 현실적인 얘기니까. 남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가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면. 왜냐면 결혼을 하면 요즘에 뭐 딩크족보다는 출산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딩크족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출산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분도 많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결혼이라는 게 함생하게 출산을 이제 우리가 베이스로 까는 거고 출산이라는 게 생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 생물학적인 건 나이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왜 나이 먹으면免疫力과 어떤 그런 생산 능력에 대해서 이제 벌어지잖아요. 능력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뭐 화장을 해서 예쁘게 몸매를 가꿔도 어떤 애를 출산하거나 어떤 건강을 돌보는 능력은 별개지 않습니까? 이건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자분들은 좀 생각을 달리 먹어야 돼요. 결혼할 거면 일찍 해야 돼. 일찍 하고 많이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축복하는 결혼, 남들이 바라는 결혼 하다가 나이 차버리면 남자들이 특히나 이런 거 이제 알기 시작하면 이제 결혼을 더 하려고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특히 이세를 바라는 분들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나라 사회에 뭐 딩크족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애를 바라는 집안은 절대적으로 많아요. 여자분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노산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앙적인 비중도 굉장히 많아졌다 하거든요. 자연분만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산모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여자분들 뭐 나쁘게 생각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모르고 있다가 크게 시련을 겪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알 부분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나 미디어들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 국민들이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혼인율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다 이제 남자들이 알게 되면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홍기를 일으키신 여자분들도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혼자서 어떻게 좀 건강하게 살아갈까. 이분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혼한 남녀들은. 결혼을 정말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도 안 좋은 일 겪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결혼했으면 출산한, 건강하게 출산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노력하는 또 다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시험관 하기도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창란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좀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여자분들 특히 가장 좋을 때, 생기 넘칠 때, 어른들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예쁠 때 결혼하는 게 맞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하신 말이. 가장 건강할 때 결혼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결혼하려면 남들이 바라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능력에 맞는 결혼을 해야 돼. 현실에 맞는 결혼. 한번 생각해봐. 지금 홍기가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을까? 결혼하려면 할 수 있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그 돈에 맞춰가 하면 되지만 남들한테 인정받고 바라는 결혼을 하려고 이제 눈을 상당 부분 높이다 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먹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거 자각 못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출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생계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시기를 놓치고 이제 결혼 안 하게 되면 살기 좀 빡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대비를 잘 합시다. 각자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갑시다. 대비 하나 못 살아남아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